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화요일 아침 김지연입니다. 네, 요즘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남녀노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배우면 탈 수가 있고 또 하체 운동에 효과가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대전시는 자전거 도시라고 불릴 만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전거 보유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도로나 하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마련이 돼 있는 것도 한몫을 할 거고요. 그럼요, 대전 시민이라면 공공자전거 타슈 한 번쯤 타보셨을 텐데 대전 월평동 사이클 경기장에서는 무료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요. 각 자전거 보관소마다 버려진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자전거 도시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또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한낮에 자전거를 타기에 요즘에 덥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늘 날씨 낮 기온이 몇 도까지 쭉쭉 올라갈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낮 동안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라 햇볕이 쏟아지면서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31도로 어제만큼 높아집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서요. 15도 내외까지 예상됩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 오존 농도는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까지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대부분 공기가 깨끗합니다. 다만 세종,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일부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 지역은 오후 들어 보통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공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과 해상에는 안개가 점차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0도, 세종과 대전은 31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7도, 예산 30도, 부여 역시 30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현충일인 목요일에는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 저지대는 만조시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평균 나이가 60세라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와 핀란드는 70세라고 했고요. 중국과 일본은 각각 44세, 47세로 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젊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 70은 돼야 늙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60, 인생은 60부터 아니겠습니까? 이 100세 시대에 60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평소에 즐겁고 행복해야 또 젊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이야 가라, 내 마음의 나이는 이라고요. 네. 평소에 젊게 사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진 사연 보내시려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박창규 리포터도 보기보다 네. 굉장히 젊게 사는 것 같아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갑자기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데 네. 나이 값을 못한다고 그러나 아무튼 되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의 나이는 아직 20살이죠. 그렇죠. 20살 제 인생에 있어 첫 번째 전성기였었고요. 그때는 꿈도 많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보기 좋습니다. 예. 그럼요. 젊게 사는 창규 씨가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현충일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보훈 성지 국립대전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 가서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선열의 정신도 배우고 또 여기에는 산책길도 잘 돼 있어서 나들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나라 사랑을 실천한 호국 영령들을 참배하고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순국선열의 높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보훈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전 현충원의 숨은 면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훈 성지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다 순직한 12만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국가 최고의 보훈 성지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하면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시거든요. 오늘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해서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둘러봅니다. 가시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는 호국과 보훈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국립대전 현충원에 와서 참배해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지금 현재 13만여가 잠들어 있는 국가 최고의 호국공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현충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국가 통일의 장, 또 세 번째로서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갖다 이 글로벌 시대에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 최고의 호국공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단체의 경우 호국 배우미 버스를 타고 현충원의 여러 묘역과 주요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보훈에서 쌓인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애국 선열의 모습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참전하신 아버지 박태노님과 두 아들인 박정래, 박경래님이 모두 참전하셨는데 작전 당시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분들도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수많은 사연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 체험 교육이 되겠죠. 학교에서는 다양한 곳으로 현장 체험 활동을 떠날 텐데 오늘 이곳 현충원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나라 사랑 의식을 키워주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현충원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그런 의식을 잘 못 느끼는데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하니까 큰 그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느꼈습니다. 현충탑을 참배한 뒤 묘역 주변을 청소하는 학생들. 비석을 닦을수록 먹먹한 기분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이 잠들어 있고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은 조금 더 기분이 좋고 다른 분들이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만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 현충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선수의 묘역부터 수많은 동요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지은 윤석준 선생의 묘역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46 용사의 묘역을 찾아왔는데요. 용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구구절절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만 느껴집니다. 잠시 묵념으로 명복을 빌어봅니다.
이곳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국하신 46명의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고요. 그 당시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한테는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또 가슴속에 많은 것들을 묻어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46명의 용사들 편히 영면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보훈 미래관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또한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우리 군인들의 유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찢기고 청탄이 박힌 철모부터 전쟁 당시 신었던 전투화와 총탄들이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을 대신 말해줍니다. 여기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실제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분들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라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은 없지만 이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장난감 같이 보이지만 전쟁 당시 실제로 하늘과 땅을 누비던 무기들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이제 방문객들을 맡고 있죠. 여기 있는 것들도 군에서 사용됐었던 전투 장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실제 사용되었던 각 군의 전투 장비 총 26종 3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못 봤었던 그런 전투 장비들인데 여기도 학생들한테 네. 인기가 많겠어요. 네, 굉장히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과 또 학생들의 또 사진 촬영 장소로도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는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충원 구석구석으로 이어지는 보훈 둘레길인데요. 묘역 주변의 숲과 흙길을 그대로 살려 이제는 걷기 좋은 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숲길이 정말 편안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여기가 보훈 둘레길이라고요? 예. 우리 국립대전원에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 그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그 정신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대가 뭐 옛날처럼 그냥 강요해서 무슨 이렇게 동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반 시민들 또 학생 아이들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 공원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대성공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1,004km의 보훈 둘레길. 오르락 내리락 걷다 보면 현충원의 숨은 명소가 나타나죠. 아, 여기네요. 보훈 둘레길을 쭉 걷다가 목이 마를 때쯤 딱 하니 있는 반가운 샘터입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한 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둘레길 산책 중에 휴식을 취하기도 안성맞춤. 물맛도 참 좋아 명소가 됐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둘레길 걷다 보면은요, 햇볕이 거의 없고 거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삼복더위에 와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또 물맛도 예. 여기 안반수에서 나오는 건데 물맛도 굉장히 좋아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로 산림욕을 한 뒤 보온샘터에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청량한 기분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에 올라오니 국립중앙대전 현충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현충원이 넓은 건 알고 있었지만 곳곳에 의미 있는 장소들 또 편히 쉴 곳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손잡고 이곳 현충원으로 꼭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마다 6월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있어 오늘이 있음을 새삼 느끼는 거죠. 호국 보훈의 달 6월,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나라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네.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묘역부터 또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46용사 묘역까지 참배하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호국 배움이 버스를 통해서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나오는데요. 그 묘역 청소까지 하고 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네, 예. 게다가 보훈 장비 전시관이나 보훈 미래관, 또 보훈 둘레길까지 주변에 둘러볼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특히 보훈 둘레길 1,400km인데요. 묘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숲길에다가 곳곳에 쉼터들도 있고요. 흙도 푹신푹신해서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개장한 천사 전망대에 올라가면 현충원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원으로 걸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6월에 꼭 가봐야 할 곳 국립대전 현충원입니다. 현충원은 다 아시다시피 호국 영령들을 참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더욱 경건하게 또 차분하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엔 퀴즈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게 또 젊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박창규 리포터가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죠.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소소한 기쁨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국립대전 현충원을 다녀왔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현충원에는 내국인은 물론 우리나라에 공헌한 바가 큰 외국인 역시 안장이 가능합니다. 대전과 서울을 통틀어 유일하게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외국인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스코필드 박사, 2번 프란체스카 여사, 3번 핀츠페터 기자. 네. 이첫 번째 문제부터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실 때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족 여러분의 실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5문제 정도는 다 맞춰야 이렇게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맞은 문제 또 틀린 문제 이렇게 스코어를 따져보면 일단 5대 0은 돼야지 그래야 행운의 주인공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첫 번째부터 문제부터 맞히셔야 스코어 1대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코어 1대 0. 자, 스코어 예. 1대 0. 5문제는 다 맞춰야지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있는데요. 현충원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나갑니다. 1번 스코필드 박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민족 대표 34인 중 한 사람인데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세게 알렸던 3.1운동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1970년 4월 10일 영면한 그는 내가 죽어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서코필이라는 한국 이름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 다 맞히셨죠? 예, 스코어 1대 0입니다. 예, 이제 스코어 2대 0으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질병이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는 이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구제역, 2번 돼지 수포병, 3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 자,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네. 일단 문제 속에 항상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두 번째 문제도 쉽게 맞히실 것 같습니다. 주로 아프리카 그리고 혹은 유럽. 돼지. 예, 그러면 뭐 딱 답이 나오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던
돼지의 병입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3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지난달엔 북한까지 확산되면서 남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의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농사일의 기준이 되는 절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OX 문제 나갑니다. 24절기는 음력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네. 24절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농사일을 기준으로 정한 건데 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농작물 발육이라든지 해가 중요한데 해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달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농사일의 기준이 되는 그렇죠. 24절기 해를 기준으로 했을까? 달을 기준으로 네, 했을까? 24절기는 음력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해일까요? 달일까요? 농사짓는 데는 해가 중요하긴 한데요. 올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24절기는 추나추동 4계절을 6등분해 양력 기준으로 한 달에 2절기씩 배치돼 있는데요. 이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의 조건인 일조량이나 강수량, 기온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태양의 운행 주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휴가철 해변의 복병이죠. 해파리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휴가지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 방안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바닷물 세척, 2번 식초 소독, 3번 따뜻한 찜질.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네. 우리가 뭘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마시죠. 물 많이 마시죠. 네. 그리고 또 뭘 많이 먹어요? 뭘 많이 먹죠? 냉냉냉냉. 오이냉국? 오이냉국? 그렇죠. 오이냉국. 예. 그렇죠. 오이냉국에 냉면도 많이 먹고. 냉면도 많이 거기 먹고요. 뭐 들어가요? 그렇죠. 아. 네, 여름철 많이 먹는 오이냉국 그리고 또 냉면에 그걸 떠올려 보시면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철 휴가지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식초 소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파리에 쏘이면 식초나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잘못 알려진 대처법이고요. 자칫 해파리의 독성을 더욱 빨리 퍼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파리에 쏘였을 때도 찜질을 따뜻하게 하느냐 차갑게 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따뜻하게 찜질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코어 4대 0인 분들 한 문제만 더 맞히시면 5대 0 행운의 주인공 후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엔 퀴즈 5번째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음식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백숙, 2번 냉면, 3번 보쌈. 네. 앞서 식초 소독 그 정답 힌트 드리면서 5번째 이 마지막 문제 힌트까지 맞아요. 벌써 드린 것 같네요. 여름에 많이 먹는 거죠? 그래요. 네. 이거 식초가 빠지면은 냉랭하고 맛이 네, 그렇죠. 좀 안 나잖아요. 또 제맛이 겨자도 안 넣어야 나죠. 돼요, 겨자. 식초하고 겨자 말씀을 하셨는데 백숙에 넣어 먹을까요? 냉면에 넣어 먹을까요? 보쌈에 넣어 먹을까요? 최초의 배달 음식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냉면이 정답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일기 이재난고에 보면 1768년 7월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배달 음식 냉면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65번님, 7264번님, 한 분 더 8625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해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전망이 좋은 아름다운 그런 바다를 한번 보면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끄적거리긴 하는데 전남 여수 예술의 섬 장도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섬 한 바퀴를 도는데요. 1시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술의 섬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일본이 자랑하는 예술의 섬 나오시마.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낭만 도시 여수를 빛낼 또 하나의 공간 탄생.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상 명소 여수 장도를 소개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 바로 여수. 너무너무 갈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예술의 섬 장도입니다. 육지에서 엎어지면 코다을 섬 장도가 환골탈태했다는 반가운 소식. 그런데 섬에 가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다리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장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이 다리가 그냥 지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버리거든요. 바로 요렇게 말이죠. 물때에 맞춰 열리고 닫히는 신비의 섬. 참 매력적이죠. 야, 드디어 장도를 알 수 있는. 저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네,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흰 건물은 네네, 깔끔해요. 그 지역 작가 출신 분들이 네네. 개인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5가구가 살던 집터 위에 들어선 창작 스튜디오는 자연 친화적인 배치로 작가들의 예술성을 업시켜줄 공간. 이 공간의 주인을 지금 찾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여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작업들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녹색, 바다는 파란색.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바다와 장도와 불타오르는 나의 마음. 열심히 하신 결과예요? 예. 그 작가들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이곳에 선생님 사인이 하나 들어간다면 이제 예술가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만족하십니까? 네. 다음에. 저는 만족합니다. 인생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니까요. 가야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섬.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무가 네네. 혹시 팽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나무가 여 우물에 수액을 빨아들이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뱉어내고 네. 그래서 이 우물이 마르지가 않는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물이에요? 네네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위험합니다. 그거 빠지면.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살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10여 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살고 계셔서 네, 직접 사용했던 우물이래요. 직접. 네. 지금 이게 지금 마셔도 되는 물인가요? 지금은 예. 수질 검사가 안 돼 있어서 드시면 안 되는데 네네. 혹시 모험심이 강하시다면 드셔도 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과한 호기심은 화를 부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산책로가 바다를 끼고 나 있는 장도, 섬 한 바퀴를 도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장도의 매력입니다. 덕분에 누구나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저도 지금 굉장히 와서 힐링이 되고 있는데 장도를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어떠신지. 여기 오니까 그 어린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네네. 여수 하면 밤바다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장도도 또 새로운 문화 공간 또 힐링의 공간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술 공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전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예술 공간도 나오니까 네. 그럼 요 안에 들어가셔서 예술 작품 전시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먼정은 선배님이어서 좋은데. 아니, 장도에서는 네. 말을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말이 터집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여보 말해봐. 여보 사랑해. 자, 지금부터는 사랑이 샘솟는 섬 장도의 메인 코스 전시장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맞죠? 저희가 잘 오고.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지금 작품 전시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예술의 섬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좋은 풍경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술작품 통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라고 필 아트전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장도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인 이 작품. 벽과 바닥, 천장까지 공간 전체를 활용한 작품의 제목은요. 한호 작가님의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이거든요. 한지와 바닥에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 작가신데요. 이거는 바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이나 혼돈이나 문명의 이기 이런 거를 좀 표현하셨다고 해요. 뭔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좀 어렵다고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네모 안에 뭐가 보여요? 불빛이. 불빛이 보여요? 네. 저 불빛은 뭘까요? 반딧불이. 반딧불이에요? 네. 불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반딧불이 불은? 엉덩이요. 엉덩이요? 우와, 편해요?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의 세계를 좀 더 가깝고 보다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그곳이 바로 장도입니다. 또 아이들과 이렇게 갈 만한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좋아요. 걸어 다니면서 자연도 같이 관찰하고 오면서 무당벌레랑 벌레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와, 자연과 애들이 함께.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네.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오니까. 소풍 나온 듯 섬마실을 돌고 전시회도 즐기고 이런 걸 두고 일석이조라 하는 거겠죠. 예술적인 감성 넘치는 이 공간이 그 누구보다 반가운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님들. 여수의 지근거리에 있어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섬인데 또 애울마루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애울마루와 또 이 장도의 미술관이 서로 어떤 약간의 콜라보를 형성해서 네네. 이렇게 미술뿐 아니라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섬 가이드가 안내하는 마지막 코스. 안 보면 후회한다는 이곳의 정체는요. 바로 이곳은 장도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입니다. 가시죠. 우와. 숲길 끝자락에 자리한 전망대에 딱 서면요. 너른 다도해가 한눈에. 그리고 이야.
이게 뭘까요? 여성이 나를 생각하고 있나 봐. 이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험한 행동 예? 하십니다. 요거 안 됩니다. 되세요, 안 되세요. 요거 모든 남자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작은 섬들, 아기자기한 섬들이 주변에 꽉 차 있어요. 네. 정말 이 장도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정말 힐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다가 있고 산이 있으면 힐링이구나. 그냥 조용히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힐링인 것 같네요. 여수를 넘어 대한민국 예술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예술의 섬. 2019년 5월 장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트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끼고 싶다면 주저 말고 힐링과 예술의 섬 장도의 발도장 콕 찍어보세요. 자, 장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왔더니 도시에 이만한 공간이 없구나. 우와! 행복한 건 이것이 바로 장도입니다. 장도로 오세요. 네, 예술과 힐링의 섬 장도에 다녀왔습니다. 여수만 해도 참 아름답고 볼거리가 가득한데 네. 이 장도가 또 새롭게 탄생을 했네요. 네. 이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하고 또 바닷가에 접한 전시장에서 예술 작품도 만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갈 수도 있고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아마 올여름에 여수 여행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왕 간 김에 장도도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다리가 물에 잠긴다고 하니까요. 물때도 잘 확인하셔서 꼭 한번 다녀오세요. 네. 자, 매년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아열대성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열대성 과일은 바로 경북 최초로 재배한 바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 포항에서요. 아주 맛있는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바나나 생육에 대한 체험과 공예, 수확까지 할 수 있는 체험 농장이라고 하거든요. 경북 포항으로 함께 가보시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동네 사람들 글쎄 포항에 바나나가 열렸대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국내산 바나나. 맛은 물론 식감까지 쫀득한 포항표 바나나. 지금 맛보러 따라볼까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닌데도 말이죠. 날씨는 여름인 것 마냥 굉장히 덥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요, 좀 달달한 과일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랗고 달콤한 메이드 인 포항의 바나나. 어떤 바나나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의 과일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오던 열대과일 바나나. 이젠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는데요. 일조량이 많고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포항 흥해읍. 바나나 키우기엔 안성맞춤이라 당당히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사장님. 예. 이게 있네요. 바나나. 사실 저기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게 넓은 바나나 밭도 멋지긴 하지만 뭐 체험거리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농장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포항 바나나 농장은요, 생산 농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포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바나나의 생육에 대한 기초 강의부터 관찰 체험, 그다음에 농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해체, 그다음에 수확하는 모습, 여러 가지 이제 포토 사진 찍을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바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바나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왔네 오늘. 그러면 저도 온 김에 바나나 뭐 수확도 좀 해보고 공예도 좀 만들어 보고 맛도 좀 보고 두 개 먹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됐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자. 이곳은 단순히 바나나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체험 농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나나 잎으로 만든 공예품 체험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는 전 과정을 농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얘는 매달아놨네요.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버님들도 체험 와서 직접 수확 체험도 해보고 애기들은 또 바나나 이렇게 큰 바나나를 만질 수도 있고 준비를 사전에 해놓은 겁니다. 야, 그럼 저는 여기서 요걸 보고 무슨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확을 좀 해야 돼요. 예. 잘생긴 리포터님께서 한번 또 이거를 수확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볼 테니까 잘 보고 자 수확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오. 이야. 오. 이야. 보이십니까? 일단 사이즈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라서 바로 먹으면 후회할 텐데. 거봐요, 아직 짧다니까. 아, 이거 덜 익은 거 말고 뭐 제대로 된 거는 없어요. 좀 쫙 노랗게 익은 거 있잖아요. 일 좀 하고 계시면 제가 포항 바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맛있는 게 있구나. 아, 그럼요. 익은 게 있네요. 있어요. 안 준 거죠? 그렇죠. 시키려고. 에? 주세요. 자. 일도 하고 체험도 해야 바나나가 자. 어서. 어유. 굉장히 크죠. 일 잘하고 계시네요. 이야, 회원님. 아니 정말 튼실하네요. 그렇죠.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걸 땄지만 저는 지금 눈이 요게 이제 체험을 한 거지만 숙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포항 바나나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고생하셨으니까 자, 먹어볼까요? 그러게요. 야. 향도 참. 오, 진하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달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 훨씬 달아요. 단맛이 왜 더 단 거예요? 원래 수입산보다 더 달아요? 국산 바나나는 최대한 일조를 많이 받게 오래 나무에 매달려 놓은 상태에서 좀 비대는 좀 더 크게 조금 됩니다. 수입 바나나보다는. 일단 과일은 맛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도를 올리려고 저희 국산 바나나 농가들은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 위주로 운영되는 포항의 바나나 농장. 유일하게 바나나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니 요즘 이 농장을 찾는 꼬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바나나 꽃도 손으로 만져보고 바나나 풀이 자라는 과정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체험 학습. 바나나만 먹어봤는데 풀을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먹어보기만 하던 바나나를 풀을 보니까 신기해요. 네. 빨리 바나나 먹고 싶어요. 네. 바나나 좋아해요? 네. 바나나야 빨리 꺼줘. 흔히 바나나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 해살이 풀에서 자란 열매랍니다. 바나나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도 봤을 때 거기 플라스크 안에서 12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바나나가 열려서 이런 큰 바나나무가 돼서 이렇게 열매가 열어요. 요즘 포항의 핵인싸로 자리 잡은 포항 바나나. 수입산에 비해 유통 여건이 좋아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해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선도는 업, 당도 역시 높다고 합니다. 바나나 체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느낀 것 같고 어떤 게 본 것 같은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궁금해요, 선생님으로서는. 일단 와서 보니까 너무 이색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신기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마트에서 이렇게 접할 때 노란색깔 익은 바나나를 봤는데 이렇게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에 열려있는 초록색깔 나무 열매, 바나나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신기해하고 그 맛을 보고 이상하다 느꼈는데 다시 노랗게 익었는 바나나에서 달콤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난 2017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하우스를 지어 바나나 400포기를 심었는데요. 생육 단계를 다르게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젠 1년 내내 포항 바나나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합니다. 농장 굉장히 넓은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나 농장은 제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네. 이 넓은 농장이 혼자서 관리가 돼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어떻게? 저희 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걸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충분히 많은 일손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나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우스 실내 온도 유지도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바나나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답니다. 체험까지 바나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 바나나가요.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표 과일 바나나. 포항의 바나나. 귀엽게. 바나나. 경북 최초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한 포항. 앞으로 포항을 대표하는 작물이자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포항 바나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포항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나나 꽃도 관찰해보고 뿌리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화면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입 바나나의 경우에는 미리 따서 유통과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포항 바나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더 신선하고요. 거기다가 당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포항 바나나에 안 반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럼요. 네. 바나나의 바나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맑은 날씨라 햇볕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쭉 올라갑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이런 날씨엔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고 오존 농도는 짙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대부분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종,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일부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 지역은 오후 들어 보통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공기질은 점점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과 해상에는 안개가 점차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며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0도, 세종과 대전은 31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7도, 예산 30도, 부여 역시 30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충일인 목요일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젊게 사는 비결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0899번님, 언제나 20대처럼 제가 키우는 다육이를 보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보내니까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아, 진짜 많네요.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면 정말 젊어지는 기분 들 수 있죠. 맞습니다. 2873번님, 제 마음의 나이는 20대인데 몸의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직 초딩인 아들을 보면서 힘내서 마음의 나이처럼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쑥쑥 자라다 보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문득문득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같이 양보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3928번님, 제 나이 74세인데 여행 다니고 실버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르고 초등학생들에게 하모니카를 재능 기부로 가르치니까 늙을 새가 없나 봅니다. 와,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지금 7학년 4반. 저는 한 5학년 4반으로 보입니다. 와. 3042번님, 저의 젊게 사는 비결은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노는 겁니다. 아이들과 뛰어다니고 놀이하며 살다 보면 아이들의 기운이 저에게도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너무 귀여워요. 쌍둥이인가요? 그런 거 본데요. 귀엽습니다. 0587번님, 뭐든 잘 먹고 여행과 운동을 즐깁니다. 활기차게 놀 땐 놀고 일할 때는 일하고 언제나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62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요. 전혀 6학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 네, 여기저기 많이 여행 다니세요. 네. 7810번님, 저만의 젊게 사는 비결은 아이들 웃음소리입니다. 아이들이 저학년이라 조그만 것에도 까르르 까르르 웃음꽃이 피어요. 그래요. 어른들도 이렇게 아이들처럼 까르르 까르르 소소한 걸 이렇게 웃다 보면 더욱 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요. 3938번님, 새벽에 산으로 또 아침엔 조기 배구하러 산과 바다를 오가며 운동으로 꾸준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50이라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같습니다. 30대들과 뛰어도 뒤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와, 체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대단하신데요. 30대들과 뛰어도 뒤지지 않는다. 좋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8711번님, 저는 예쁜 아이들과 함께여서 늘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덕분에 동안 소리 듣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처럼 철없는 그런 행동, 마음 이렇게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아직 동심이 젊구나. 파괴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대전 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유망주 발굴 콘서트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정당 앙상블홀에서 열리고요. 우리 지역 여성 소프라노들의 공연 디바 솔리스테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청송 청소년 문화센터 대극장에서 마련됩니다.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기획공연 2019 명인 산조의 밤 그 빛깔 그대로는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한산 모시문화제가 7일부터 10일까지 서천군 한산모시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정지현 작가의 숲을 거닐다 전이 26일까지 당진 아미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중국 충칭 가극 무국원의 작품 무용국 두보가 7일부터 9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중년의 운동. 하지만 중년의 운동은 20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을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자외선 차단 꼼꼼하게 하는 건 기본이겠죠. 네. 그런데 야생 진드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어제 홍성에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사망 환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78의 이 여성은요, 거의 매일 텃밭 가꾸기, 또 풀베기 등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잦은 중장년층이나 또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생 진드기는 예방 백신이 없어서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네. 되도록 잔디밭에 들어가는 걸 삼가고 또 농작물 가꾸거나 관리할 때 장화, 장갑 꼭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